합니다. CEO 스위트의 김은미 마스터,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아낌없는 함성 박수! 야, 우리 다른 게스트들 오시면 그냥 물들이 있는데 확실히 틀리네요. 대우가 틀리네요. 네. 너무 미인이시죠? 네. 그렇죠.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미예요. 아니 뭐 그냥 김은미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걸? 좀 자세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또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마스터 김은미예요. 네. 역시 배운 여자는 틀리시네요. 그렇죠? 그 CEO 스위트, 네 지금 마이크 저희가 좀 볼륨 조절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 우리 CEO 스위트는 어떤 회사인지 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네. CEO들을 위한 사무 공간, 사무실 서비스예요.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인데 네. 지금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에서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호텔식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아시아에 지금 14개 지점이 있고요. 서울에서 이제 회원이 되시면 전 아시아 사무실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회원제 제도입니다. 그럼 본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본사가 없고요. 네,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사무실이 본사가 됩니다. 김은미가 가는 순간 거기가 본사가 되는. 네. 그럼 우리 대표님이 한번 이동할 때 네. 같이 움직여야 되는 스태프들이 꽤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 비서도 없고요. 그냥 네.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 네. 모든 이제 저희 회의라든지 업무는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미국 대통령도요 네. 본인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거든요. 지금 우리 김은미 대표는 가는 곳이 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은 저희 꼴통쇼가 본사가. 박수 한번 아니 네. 그 궁금한 건 이제 저는 사실 대표님을 글로벌 CEO에서 처음 뵀어요. 근데 너무 멋지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 멋진 모습만 보지 사실은 그 또 삶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 그동안 너무너무 잘했던 얘기보다 사실 저는 그 맞아요. 과정을 만든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일을 또 만나게 되셨고 네. 그것도 그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네. 그러면 자 일단 학창 시절에 네. 우리 김은미 대표님은 어떤 학생이셨어요? 네. 학창 시절이면 초등학교? 뭐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네. 거의 대학 졸업할 때까지 왕따 당했어요. 왜요? 왕따셨다고? 너무 예쁘셔서. 아무튼 초등학교 때 별명이 네. 뭐 독종, 깡패 남학생들한테 항상 미움받는 그런 존재였고 네.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학년에 겨우 한 명? 저를 네.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친구 한 명. 네. 그래서 제가 또 전학을 갔었어요. 네.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중2 때 갔고 또 고등학교 때는 또 뭐 진선여고에서 진명여고. 그래서 굉장히 적응도 못하고 아무튼 까칠하고 외롭고 아무튼 그런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게 뭐... 재밌는 게 저희 지금 사무실에 서울 이제 사무실에 3년 전에 열었는데 네. 3년 동안 저희 고객이신 분이 옆방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출장 올 때마다 그분을 뵀는데 지난주에 제가 진명여고 동창회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 교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랑 같은 반이었었어요. 서로 못 알아본 거예요. 너무 변해서. 정말 원장님 도움 없었는데 둘 다 못 알아봤었어요. 아니 그 정도로 그러면 학교 때 존재감이 없었던 학생이었어요? 존재감은 있었죠. 애들한테 다 미움받고 왕따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미움받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성질이 성격이 성질이 너무 못됐고 네. 또 별로 공부도 잘하지 못하면서 잘난 척했고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높으셨군요. 자존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못됐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못된 짓을 하셨길래 친구들이 그렇게 왕따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굉장히 이기적이었고요. 뭐 수업 시간에도 뭐 거의 수업 안 하고 뭐 안 해쳐보고 다른 애들 수업하는 거 방해하고 뭐 의자에 앉아있는 애들 의자 빼고 일진 이런 거죠. 그냥 세상이 그때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어릴 때 이런저런 잡다한 사업을 하셔서 항상 망하셨어요. 저희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집을 줄여가지고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린 시절에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학교에서 다 풀었죠. 그러면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학교 와서 다 풀었고. 네. 그리고 도시락도 잘 안 싸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맨날 제가 젓가락 하나만 들고 다녔어요. 애들이 이제 저만 나타나면 다 숨고 밥 안 뺏기려고.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별명이 연희빈이었어요. 그래서 연대에서 희귀한 빈대. 아니 그러면 대부분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 망하시는데 어머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아빠는 그냥 월급 받으시는 샐러리맨이었고 근데 엄마가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좋은 집에서 지내다가 망했는데 욕심 많으시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책이 없는 저희들한테 책을 사주셔야 되고 과외를 보내야 되겠고 근데 아빠 월급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시는 분이 계속 사채 같은 걸 내가지고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당연히 망하죠. 1년도 안 돼서 또 망하면 또 다른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고 아빠 퇴직금을 빼서 이제 월급을 갖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셨죠. 평생. 그럼 우리 대표님은 그 형제 중에 몇 형제? 나는 또 장녀였어요. 밑에 동생이 셋이 있으니까 더 힘들었죠. 항상 학비를 제가 벌어서 다녀야 했고 뭐 용돈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고3 때부터 계속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 그래서 요즘은 뭐 아르바이트 자리가 너무 쉬운데 그때는 아르바이트도 백이 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좀 높으신 친구 아빠 소개로 신세계백화점 뭐 여성부 하루 종일 옷 파는 거 8시간 화장실도 2시간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그런 잡이었었어요. 그리고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뒤집는 거, 그리고 길에서 이제 또 국민은행 그 카드 파는 거, 뭐 아무튼 다양한 거 다 했어요. 몰래 또 가회 같은 거, 그죠? 네. 아니 그렇게 노시다가 어떻게 그럼 공부를 대학 하셨는데 연대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높은 분한테 부탁해서 가신 건 아니에요? 공부는 이제 가해를 계속 했었으니까, 그죠? 가해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 연대도 제가 사회복지학과에서 갔었어요. 사회사업을 했는데, 연대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거였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인류학교는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제가 그 점수로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사회복지학과. 그래서 사회사업학과를 갔는데, 제 남동생들은 다 공부들을 잘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는 이제 구박받았죠. 90까지 안 된다고. 졸업하고도 뭐 별로, 그 당시는 저희가 1회였는데 별로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가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꼴통 중에 꼴통이었었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할 때는 지금은 이제 모두가 존경하고 들어왔는데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 매장에 뭐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또 참 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남다르게 제가 막 게으르고 성질도 까칠했으니까 뭐 여성복 한 벌도 못 팔았죠. 손님이 오면 막 귀찮아하고 손님 왔는데 까칠한 그대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손님 오는 것도 너무 싫고 맨날 뒤에 매장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숨어있다 걸려가지고 혼나고 거의 월급도 못 받을 뻔했었어요. 아무튼 어디서 배짱이? 배짱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은 필요한데 일은 너무 하고 싶고 하루 일하면 뭐 다리가 정말 이렇게 하마처럼 부어요. 매일매일 또 가야 되죠. 그리고 또 다음 학기 등록금도 걱정해야 되죠.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한테도 당연히 불순철하고 옆에 있는 직원 언니들한테도 이제 짜증내고 도시락도 잘 못 싸갔어요. 그러니까 또 밥 굶으면 배고프면 또 짜증 나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대표님이신데 그런 직원이 회사에 있다면 뭐라고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그런 직원이 회사에 좀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네. 밥을 사주죠. 배가 불러야지 그분이 좋아지니까. 밥을 사주면서? 밥을 사주면서 밥을 계속 사줘요. 좋아질 때까지. 위에서 괜찮네. 그럼 앞으로 계속 밥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직원이 일단 배가 부르면 좀 기분이 좋아지니까. 저는 그런 애들 있으면 다진 마늘로 눈을 때려요. 아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진 마늘로 때린다니까. 알맹이로 때리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인기 좋으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 컨셉이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잖아요. 내가 깡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러면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회 못 가요. 애들이 보고 야, 네 손톱 자국 여기. 대학교 때는 남자들. 그래서 대학교 때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연애했어요. 근데 그 오빠가 맨날 밥을 사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사주니까 맨날 한 오빠만 만났죠. 그래서 4년 내내 연애했어요. 공부 안 하고. 밥 오빠? 밥 오빠. 그럼 정말
전공 공부하고는 정말 별개. 근데 또 장학금을 안 타면 제가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뭐 시험 때 초치기 그리고 평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한 걸로 겨우 이제 학기 등록하고 항상 학기 때마다 뭐 등록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되게 겸손하게 하시지만 사실 공부를 잘하신 거네, 그죠? 그럼요. 장학금도 타시고 아르바이트 과외도 할 정도면 저는 꿈이 있다면 과외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그 연희밀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학교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는 빈대 생활을 해봤었다. 이거 거의 뭐 용돈이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이. 네, 그냥 버스비 아침에 나오면 버스비가 다였고.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거 뭐 입으면 친구들 톰보이 입고 다니면 저는 이제 입고 싶으니까 남대문 가서 돈보이 사다 입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이키죠, 나이키 대신 나이키 이런 거 신고했죠. 나이스 뭐 이런 거 신고. 근데 그게 누가 입느냐에 또 따라서. 그렇죠. 진짜인데도 짝퉁풍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남들은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대학 시절 돌아가고 싶고 낭만인데 저는 나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럼 뭐 앞으로 내가 이제 취업해야 되겠다. 어떻게 진로를 어떻게 돼가겠다. 그래서 전공은 사회복지학과인데. 네, 근데 월급이 작잖아요. 사회복지. 제가 진짜 시스 다니고 이러면 그래서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데를 찾아보니까 이제 외국계 은행이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여성 졸업생들이 갈 만한 직장이 뭐 비서직이나 전문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은행 계속 이제 일자리 돌아다니다가 시티은행 그 당시에 월급 제일 많이 주는 시티은행을 들어갔어요. 그럼 맨 처음 졸업하고 가신 직장이 시티은행.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게 저희 모친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당시에 영어 과외를 시키셨어요. 지금 영어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리고 매일 글짓기 방과후에 남았어요. 제가 글짓기.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쓰고 이러는 훈련을 그때부터 계속 했었는데 그 당시 시티은행에서도 그냥 읽고 쓰는만 해도 회화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기본이지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운 좋게 시티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학 생활하고 있는 젊은 청춘들한테 나는 내가 대학생 때 이거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게 있지 않겠다. 지금은 뭐 다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때하고 비하면 그때는 저희는 뭐 그죠 연애하고 미팅하고 데모 조금 하다가 이제 초치기해서 뭐 학점 따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학교 다니면서 모든 자격증들 다 따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인턴도 하고 저는 뭐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들 다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만하고 노세요. 좀 노세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노는 것도 사실은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떻게 노는 게 뭘 한번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행 많이 다니고 사람들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서 사람들 사는 얘기 듣고 그죠? 다들 지금은 스펙 관리에 다들 연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같은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조금 지금 다를 수 있었던 것도 남들 다 그럴 때 저는 아르바이트하고 뭐 나름대로 이것저것 제가 챙겨 다니면서 했거든요. 봉사활동하고 보아원 다니고 또 시골에 가서 또 농촌 뭐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방학 때도 그런 것도 하고 남도 안 하는 것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남들 친절하게 오파할 때 나는 까칠하게 팔고 참고 숨어 있죠. 제가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게 다 나중에 유학 갔을 때라든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고객들한테 까칠했으니까 고객 서비스 할 때는 이런 까칠한 애는 절대 뽑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 뽑을 때도 아주 성격 위주로 많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초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성격 위주로 뽑으시더라고요. 얼굴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나가지 않는데요. 성격 기준. 자, 그러면 이제 시티은행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 일하고는 또 어떤 계기가 있으셨길래? 아니, 또 그것도 궁금한데 시티은행에서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그때도 까칠하셨어요? 아니면 그때는 어떠셨어요? 너무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문의 영광이고 월급도 삼성보다 많았어요. 거기 가면 다 우르르 보고 가자마자 저는 뭐 미국에 출장도 보내주고 외국인들도 만나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때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가 나왔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에서 데이터 입력하는 거 숫자 입력, 송장 입력. 저는 타입도 못하죠. 컴퓨터도 처음 배웠죠. 제가 또 기계치거든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겠어요. 아주 완전히 뭐 3층 석탑에서 제 별명이 그때. 다른 사람들 그럼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매일 아침에 눈 떠서 회사 가는 게 지옥이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 눈이 안 떠져 아침에. 그때부터 매일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티은행에서 처음으로 이부제를 만들었어요. 저 때문에. 그 이부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왕 항상 뭐 너는 10시에 오니까 아예 10시에 와서 7시에 퇴근해라. 7시에 네. 그래서 최초의 이부제가 저 때문에. 자유출근제를 적용을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너무 일을 못하니까 이제 제 보스가 저를 좀 어떻게 쫓아내려고 계속 미팅을 시켜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시집가면 그만두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미팅이라는 거 정말 남자를 소개시켜줬거든요. 네, 시집 빨리 보내려고. 미팅인 줄 알았어. 아니 얼마나 회사에서 필요가 없으면 미팅을 저 때문에 계속 부서에 실적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미팅은 계속 하고 이러니까 진짜 존재감이 없죠.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야, 쟤 너무 일 못하고 그래서 보스가 쟤 맨날 미팅 시켜준다 시집 보내려고 막 이러고 뒤에서 수덕거리고 그래서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집에서는 제가 이제 생활비를 벌어서 동생들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오고 그만두겠다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만뒀어요. 제가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그럼 그만두고 또 바로 다른 직장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그럼 여기서 잠깐 좀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여기서 안타깝게도 일부를 마무리해요. 20분이 됐습니다. 자, 과연 우리 김우미 대표는, 김우미 마스터는 자, 시티은행을 1년 만에 때려치고 나서 1년 동안은 주로 미팅만 하셨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짧게 하시면 제가 거의 일진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외모 되죠, 뭐 미모 되죠, 뭐 다 되니까 공부 잘하죠. 일진 누가 해도 뭐 말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스토리 잠시 후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즉시 반드시 뱅뱅가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총각내 이영석과 꼴통 테이너 오준철이 진행하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네. 자, 오늘은 꼴통쇼 우리 CEO 스위트의 김은미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은 정말 왕따, 거의 뭐 일진. 맞아요. 네. 근데 일진도 그 외모가 안 되는 일진은 때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모도 되고 영어도 되고. 되지. 뭐 키도 크시지, 다 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뭐 세상이 싫었어요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우리는요 억울해서 막 이렇게 한맺혀서 그렇죠. 세상이 싫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한 명씩이 많아서 너무 웃으시고 세상이 싫었어요. 그거 정말 싫은 거예요. 자, 아무튼 영입인에서 시티은행 1년 미팅을 주로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때려쳤다면 집에서 그 다음 돈을 일이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또 적십자 사러 갔어요. 제 전공을 살려서 교수님 추천으로. 근데 월급은 거의 3분의 2. 그래서 우리도 국제 적십자 공부니까 또 뭔가 국제적인 일을 하겠지로 갔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번역 통역만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앉아서.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일의 기준은 좀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거예요. 영어도 대신 왜냐면 그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항상 나가는. 그 외국으로 가야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또 많이 읽으면서 항상 외국을 동경하고 한국이 싫으니까 한국 밖에서 하면 어떨까, 다르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그런 환상이 있었죠.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해외를 나가보셨다고? 그때는 뭐 여권 얻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였죠. 맞아요. 해외 자유라도 아니었어요. 그럼요. 유학 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였고. 그러니까 동경만 계속 하는데 이제 국제 전투자 그거 하면 이제 먼지 보내줄 줄 알고 그때도 뭐 번역 통역만 재산 앞에서 또 때려치고. 얼마나 더 때렸지? 거기로 전투자잖아. 한 6개월 다니다 때려치고. 거기 또 미팅을 몇 번을 거기서는 미팅은 안 시켰어요. 계속 아무튼 제가 그리고 다음에 또 영국 바잉 오피스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영국 바잉 오피스 가면 또 영국을 보내줄까 하고 갔는데 그때도 또 컴퓨터 앞에서 그냥 전화만 받고 또 시차 있으니까 매일 밤 몇 개까지 하면 하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때려치고 또 얼마만 유학을 가야겠구나. 왜냐하면 좀 비즈니스 관련된 공부를 하고 거기 가서 내가 좀 그걸 쌓으면 조금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그래서 무작정 유학을 가야 되는데 집에 돈은 없죠. 또 뭐 그때만 해도 유학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친이 경상도 부산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미니도 못 입게 하고 귀걸이도 못 하게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밤중에 몰래도 갔어요. 엄마한테는 얘기하고 미리 준비하고 딱 한 학기 등록금 제가 이제 시티 다닐 때 가족 도와주고 좀 저금했던 돈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 간신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고 제일 싼 티켓 홍콩 태국 거쳐서 가는 제일 싸구려 티켓 끊어서 호주로 갔는데 왜냐하면 그때 호주가 이제 막 오픈이 돼서 졸업생들한테 영주권도 주고 또 유일하게
학생들이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또 시드니를 보니까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이 좋아서 이제 차를 타 이제 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아무도 없는 호주로 간 거죠. 그때가 몇 살이세요? 그때가 이제 1년 반 정도 방황하다 왔으니까 26쯤 됐나? 아버지한테 말.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놓고 간 다음에 책임져라. 그때는 뭐 호적에서 떼겠다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랬을 정도로. 그럼 동생들은 누가 이제 책임지는 거예요? 가시면? 이제 뭐 자기들이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아서 했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사실 유학 가시는 분 없었으니까 두려울 텐데 한국이 너무 싫으니까 외려 다른 데 가면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셨겠는데.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겪었던 그런 환경들이 감사했어요. 항상 최악이었었어요. 한국에서 떠날 때도 그랬고 제가 이제 또 호주에서 공부 마치고 또 직장을 다녔는데 또 거기서 굉장히 인종차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또 다 영주권도 받고 그때 뭐 은행빚 얻어서 아파트도 샀는데 다 버리고 태국으로 떠났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뭐 억대 연봉을 받고 승승장구했는데 또 그 인종차별이 싫어서 또 그만두고 창업을 했고 항상 저한테는 최악의 그 순간들이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은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들이 제가 돌아보니까 제일 감사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한꺼번에 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호주에 맨 처음 내려서 가서 어떤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그때 가기 전에 이제 과를 정하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그냥 비즈니스로 들어갔는데 어카운팅을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졸업생들이 회계학을 하면 그렇죠. 호주에서 영주권 받을 확률이 90%고 취직도 금방 된다. 제가 은행 1년 다니고 그게 싫어서 때려쳤는데 또 가서 숫자를 갖다 또 어떻게 해요. 어카운팅을 해? 책 뭐 1페이지들 쳤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또 경제학 이건 더 아니야. 뭐 미시 나오고 거시 나오고 보니까 마케팅이 있어요. 그때 막 나온 건데 이건 좀 만만해 되게 뭐 심리학 나오고 뭐 바이오 뭐 바잉 비에 굉장히 만만하고 영어도 좀 쉽더라고요. 다른 전공보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마케팅을 하겠다. 그렇게 했어. 그럼 호주에서 맨 처음 하신 아르바이트는 뭐예요? 이제 갈 때 이제 제가 영국 바잉 오피스 있을 때 삼성전자가 우리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호주 삼성전자 가면 아르바이트 자리 주겠다고 제가 이제 거기서 약속을 받아서 그것만 믿고 갔는데 학교하고 삼성전자하고 기차로 뭐 3번 갈아탄 2시간 거린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 달은 다녔어요. 근데 뭐 거의 길에서 다 시간을 보내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레스토랑 들어갔어요. 레스토랑에서 그때 제가 불어를 조금 더 학교 다닐 때 배워서 프랑스 레스토랑이 팁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이제 서빙하는 거 팁이 많고 좋았어요. 근데 거의 뭐 10시, 11시까지도 일을 하고 접시 나르고 접시 닦고 이런 걸 하니까 뭐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계속 조는 거예요. 체력이 약해서. 가지고 거의 뭐 수업을 못할 지경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우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맨날 고심을 하면서 신문을 보면서 아르바이트를 찾는데 이제 한국어 억양이 심하니까 아르바이트가 허용됐다 하더라도 전화만 하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한국 유학생들이나 아시아 유학생들이 레스토랑 아니면 청소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청소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던 차에 이제 옐로우 페이지 호주 전화번호고 거기에 이제 이민성에서 통역 서비스를 공짜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면서 여기 가서 통역하면 그건 좀 쉬울 것 같아. 이민성에서 그죠? 그래서 무작정 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통역한 사람이 호주 교포 또 박사학위 한 사람. 있다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그냥 이력서를 놔뒀어요. 이 사람 아프거나 이 사람이 만약에 못 올 때 이 사람 반값은 내가 해줄 테니 불러라. 그렇게 하고 왔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정말 그분이 아팠어요? 아니 뭐 그때 무슨 장관인가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민성에서 막 이민 오고 말 못하고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무료 통역 서비스인데 이 사람 박사학위도 있고 굉장히 잘나고 똑똑한 이제 교포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국가 중요 귀빈들 오면 다 때려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빵꾸 내고. 그래서 워낙 이제 전적이 그러던 사람인데 제가 가서 막 너무너무 성의껏 못하는 영어지만 또 저는 이제 사회사업이 전공이니까 상담, 그죠? 그래서 이런 뭐 그런 분들 막 상담까지 해가지고 막 해결책 찾아주고 막 이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 달로 그냥 임시직으로 취직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럼 학교 생활하면서 계속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게 네. 뭐 별로 힘들지도 않고 원할 때마다 이제 집에도 이제 삼자통화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전화를 해주고 그러면 그때마다 미터기가 올라가요. 그럼 제 어카운트에 이제 돈이 쌓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학교다 뭐 법정이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이제 달려가면 돼요. 네. 삐삐 차고 그럼 1시간 해주면 뭐 1시간에 100불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영어는 너무 못했는데 사실 영어 잘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때마다 문제가 많으니까 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결사 역할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거기 교민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불법 이제 추방된 사람들 네. 막 아니면 불법으로 있는 분들 그렇죠. 예, 제가 막 거짓말 시켜가지고 이렇게 야, 그러니까 받게 해드리고 이건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시면서 법률적인 거, 뭐 행정적인 거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만 찾아주면 돼. 어떻게 하면 불법 이민자가 어떤 걸 통해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느 정도의 상식이고 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방법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방법들이 많은데 다 그걸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분들 교민들 이제 입장에서 저는 호주 돈을 빼다가 많이 도와드렸죠. 호주 돈을 그때부터. 아니 그러면 그래도 뭐 물론 한국이 싫어서 갔지만 외롭진 않으셨어요? 너무 외로웠죠 당연히. 외로울 때는 뭐 그걸 이겨내는 힘은 거의 뭐예요? 이제 뭐 몇 개월은 거의 정신병 걸릴 정도로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호주 친구들을 사귈 수도 없었고, 그렇죠? 룸메이트 말고는 영어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호주가 그때도 아시아 유학생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뭐 밥을 먹을 때 식당에서도 딱 반은 이쪽 아시아계, 반은 호주 이렇게 나눠서. 그게 이제 인종차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이 똘똘 뭉쳐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1, 2년 하고 박사하는 사람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 다녔다가는 뭐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 피해 다녔어요 저는 일부러.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피해 다니면 또 찍혀요. 그래가지고 얘는 쟤는 또 유별나게 우리한테 안 낀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따 당하고 또 호주 속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또 하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뭐 놀 시간은 없고. 그래서 뭐 바쁘긴 했지만 항상 외로웠죠. 그럴 때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그냥 밥 먹고 잤어요. 그런 너무 또 드라마틱한 질문이 그냥 밥 먹고 밥을 많이 먹고 그때는 돈 드는 일을 못하니까 밥 많이 먹고 그냥 자고 일어난 다음날 또 일어났어. 그럼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눈물도? 눈물 흘리고 뭐 이럴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어떻게 하면 다음 학기 등록금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또 다음날 또 생활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런 거 걱정을 하고. 눈물 흘리고 또 사치네요. 하나의 사치네. 김치가 그때 한 병에 5불 했는데 김치를 못 사 먹었어요. 그거 아끼느라고. 저는 궁금한 게 왕따를 계속 어떻게 보면 학교 때도 그러셔서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일지가 궁금해요. 아니 나도 그러면 저 사람들 타협하고 저 사람들 그냥 어울릴까? 이러실 수도 있는 건데. 근데 호주 가서 제가 판도가 바뀐 게 굉장히 왕따다가 외로웠는데 제가 호주에서 좀 은근히 이제 인기가 막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랬던 이유가 그때 이제 막 이제 동양인들 막 이민 들어오셔가지고 동양인들을 굉장히 차별하면서도 또 동양인들에 대한 또 호기심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니는 마케팅에서는 3명 있었어요. 싱가포르, 홍콩, 저. 싱가포르, 홍콩은 다 영어를 하는 데고 저는 한국인데 항상 말없이 수업 시간에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있고 그러니까 괜히 신비스러워 보이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영어를 못해갖고 제가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호주 친구들하고 다른 친구들 교수님들도 그러고 얘는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카리스마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이제 갈 때 시티은행 다니면서 막 입었던 그런 한국에서는 이런 거 막 잘 차려입잖아요. 짝퉁이긴 하지만 짝퉁 루이비통 이태원에서 산 백 이제 들고 그걸로 했더니 루이비통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명품도 들고 다니고 또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셨어요. 또 한 사람이 야 김영삼 너네 대통령 김씨고 너도 김씨인데 무슨 관계가 있냐. 왕조 아니야 왕조. 근데 그분이 김영 김씨세요. 진짜 저희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같은 종씨. 네, 종씨셨어요. 그래서 근데 영어를 제가 잘 못하니까 그냥 uncle, he's my uncle 무슨 뭐 대통령의 친척 그리고 뭐 루이비통 들고 다니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아무튼 학교 내에서는 좀 영어를 잘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VIP 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학교에서. 야 역시. 근데 저는 아까 그 포인트가 그 통역 자리에 있을 때 이미 있습니다. 네.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그냥 돌아오는데 혹시라도 네. 그 사람이 아프거나 네. 이럴 때 있어서 그래도 그걸 놓고 오셨다는 게 그게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 됐죠. 절박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그 절박함이 항상 답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통역비 벌어도 사실은 등록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면 제일 싸구려 일주일에 50불짜리 방 하나짜리 무너져가는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구세원 회관에 오면 무료로 주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럼 문짝 떨어진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주워갖고 친구들 이제 그땐 친구가 좀 있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도와서 그걸 다 해가지고 스프레이 뿌려서 색깔 맞추고 천 따다가 그 침대복 커튼 만들어서 그 방을 제가 또 제 룸메이트 저희 과에 있는 친구한테 임대를 했어요. 와. 그리고 저는 이제 소파베드 넣고 거실에서 자면서 청소도 해주고 제가 이제 밥을 2인분 하는 거죠 항상. 2인분 하면 친구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생활비 내고 그 임대료 내고 어떻게 보면 하숙집을 운영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최초의 이제 첫 비즈니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많이 가르쳐 줬어요. 돈 없이 유학 가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걸 지금 하시는 분들 꽤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름을 또 잡았더니 제 남편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제 남편은 집을 통째로 하나 다 임대를 해가지고 방 5개짜리 본인 하나 쓰고 4개를 하숙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모로까지 하는 분을 만나셨네요. 아니 남편분이 이제 외국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한수 머리 위에서. 그럼 대학 유학 가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 호주에서 졸업하고 호주에서 학교 졸업하고 호주 회사에 이제 겨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하고 비슷한 회사에 취직해서 태국 지사장으로 갔다가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갔어요. 그때도 이제 여자가 거의 없었어요. 한국인 뭐 여자는 거의 없고 일하는 여자도 거의 없고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 보니까 골프를 치면 이 시간이 빨리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장 혼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이 골프 프렌드로 그럼 남편분도 그걸 혼자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요, 남자 친구 그러니까 남자 셋 남편하고 남편 친구 둘 이제 제가 그 남자 셋에 낀 거죠. 해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골프 치면서 시간 보내다가 제가 재밌는 스토리가 저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심심해서 결혼하셨대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진짜요? 심심한 거 아니고 시간이 아니 나이는 먹고 결혼하자는 사람은 없고 저희 남편이 그때 마침 앞에 있어가지고 평생 같이 골프 치자 뭐 따로 다른 사람들 찾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밥하고 호주 다닐 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밥하고 뭐 이러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냉장고를 열면 정말 라면하고 물밖에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혼 못한다 난 살림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애 키우는 것도 못한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럼 죽을 때까지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주겠다. 저는 고무장갑을 사주나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약속을 지켰어요. 물을 안 묻히게. 아시고 그래서 그거 하나로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19년 차인데 고무장갑 안 끼고 물 한 번도 안 묻히고 이렇게 했어요. 어머. 무슨 박수가 나오네요. 중국 문화가 그래요, 그죠? 중국 문화가 거의 뭐 밥은 나가서 사 먹는 거고 여자가 어쩌다 밥을 한 번 하면 아니 이렇게까지 막 이러는 문화예요. 그럼 주로 남편분이 음식을 많이 해주세요? 아니 이제 거기 도우미가 뭐 한 달 월급 20만 원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많이 외식을 하시고 또 도우미가 또 집에 있고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도 같이 사시고요. 결혼하지 결정하지 않은 여성분은요 앞으로 중국 남성분하고 사귀고 있어요.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셨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한국 남자들 지금 좀 긴장이 돼요. 사실 우리 김웅 대표님한테는 많은 남성들한테도 롤모델이지만 많은 여성분들한테 롤모델이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김웅 대표님처럼 되고 싶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자질적인 문제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사업하는 자질?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마 전에 그런 테스트 있어요. 사장이 되는 뭐 자질 테스트, 그죠? 그리고 또 뭐 성공하는 자질 테스트 그런 거 해보면요. 제가 옛날에 저는 거의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해당. 저는 또 엄마가 조금 이런 사업을 해서 하도 망해가지고 정말 사업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면서 역경지수가 높아지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단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절박하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그죠? 그러면서 계속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머리를 쥐어 짜내야 되는, 뭐 쥐가 날 때까지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변하는 거. 그래서 요거 같은 반 친구가 못 알아봤다니까요. 3년 동안에.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데, 근데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절대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없다. 근데 유일하게 두 가지 변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한 가지가 환경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 밖을 떠났어요. 한국에 계속 살았으면 지금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외국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저를 단련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신을 변화시켰고, 이제 두 번째 변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한국을 반드시 떠나야 되느냐? 떠나지 않고 변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독교에 쓴 거예요.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임한다. 아니면 이제 신적인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뭐 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실현을 당했다든지,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어떤 특별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전 인생이 영원히 다 흔들릴 만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사람은 그때 두 번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한테는 그 두 번이 다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많은 청춘들이 와서 저한테 묻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이런 걸 사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자꾸 부딪혀서 이겨내는 힘이 생기면 아무리 큰 거 와도 이겨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요즘 그 많은 청춘들이 이겨내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를 경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너무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건 경험해야 되는 거다. 네, 내가 인생에 있어서 경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만? 이러면 내가 그 나한테만으로 구속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항상 무슨 일이든지 경험해야 될 일이 아셨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그렇다면 그렇게 사업이 싫다고 하셨던 분이 그래도 남의 밑에서 이렇게 월급 받으시면 일하시다가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계기가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 라고 호주에서 질문을 드리는 순간 시간이 벌써 2분을 맞춰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요. 1시간이요? 여러분 정말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왜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는 3부에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자, 여러분 지금 총각내와 그리고 꼴통 테이너가 함께 진행하는 꼴찌대 통쾌한 승리 뭐죠? 꼴통! 박수 한번 주세요! 꼴찌대 통쾌한 승리 꼴통쇼 CEO 스위트 기훈미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시는데도 그 어쩜 그렇게 임팩트 있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렇게 들어오는지.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은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에게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길래? 어렵겠지. 호주에서 들어가서 제가 7년 반 동안 맞아요. 주말도 없이 정말 거의 야근을 매일 하고 올인해서 제 사업보다 더 열심히 그래서 회사 돈도 엄청나게 벌어주고. 또 궁금한 게 그 일은 정말 열심히 하게 되시던가요? 제가 여러 직장을 다녔는데 제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계속 못 찾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거다. 피를 바로 꽂혔어요.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24년째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하고 비슷한데요. 그 회사는 이제 사무실, 호텔식 사무실만 임대를 하고 저는 이제 거기다 여러 가지 부대 서비스를 다 이제 섞어서 조금 더 이제 변화시킨 모습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개발했죠. 어떤 면이 나한테 이건 딱 나랑 맞았어? 그래서 제일 아무튼 좋았던 점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다양한 그죠? 제가 이제 회사를 제 역할이 낯선 땅에 가서 회사 설립부터 시작해서 회사를 오픈하고 직원을 뽑고 영업을 하고 고객 유치하고 모든 걸 혼자서 다 우주제자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겨울 만하면 또 다른 나라 2년 후에 또 가서 또 다시 또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거의 하루에 한 6, 7명 평균 그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하루 6, 7명의 다양한 국적의 정말 별하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는 스승이었어요. 그럼 더 많이 배우셨겠네요. 정말 많이 배웠죠. 네. 그리고 제가 워낙 또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만 또 얘기를 하면 또 아닌 게 또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또 이런 또 그런 숫자도 봐야 돼요. 사실 그렇죠.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의 일이 다른 어느 일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숫자는 조금이고 오퍼레이션도 조금이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참 재미있게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7년 반을 그렇게 했는데 막판에 아무튼 회사가 제 뒤통수를 쳤어요. 어떻게? 그래서 제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고 그때 이제 일본 지사 제가 이제 동남아 총괄을 하면서 일본 지사 오픈을 준비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면 차별받는다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제 밑에 있는 이제 호주 여성 얘를 일본 지사장으로 보내고 얼굴 마담을 시킨 거죠. 뒤에서 제가 일을 다 하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일하는 자체보다는 회사가 그렇게 약속을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신의. 저희 집 가운도 그렇고. 그래서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저는 평생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그렇게 올인하고 열심히 섬긴 회사가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 당시 억대가 넘는 연봉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직책까지 제가 올라갔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뭐 조선일보에도 제가 대서 특필로 반페이지로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려쳤죠. 사실은 그냥 때려친 게 아니라 때려치면 회사에서 저를 붙잡을 줄 알았어요. 쉬어버리는 거죠. 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할 줄 알고 찹들을 던졌는데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라. 네가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았어. 쉬었다 와라. 왜냐면 제가 연봉이 이제 너무 높은 거죠. 나이도 먹었죠. 결혼도 했죠. 회사로서는 이용 가치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베팅할 주제가 못 됐는데 그걸 모르고 베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만두고 처음으로 집에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시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시엄마랑 얼굴을 보고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 시험봐도 힘든가요? 다행히 뭐 말은 많이 하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손에 물을 안 묻었던 나서 하루 종일 같이 그래서 매일 나갔어요. 아침에 출근하듯이 일 찾으러, 일자리 찾으러. 근데 뭐 그때 자카르타에서 그런 억대 연봉을 주면 회사에 있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에 백인 남성을 원하죠. 저 같은.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가 아직 초창기라서 뭐 이런 비즈니스 경력자를 찾는 회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3, 4개월을 꼬박 잡 헌팅을 하고 또 뭐 이전에 저보고 비즈니스 같이 하자고 하도 투자한다는 분들 다 찾아다녔는데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가도 뭐 딴소리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도 나를 그러면 고용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뭐 내가 나를 고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너무 두려웠죠. 네, 말씀을. 그리고 저희 사업이 초기 자본금 엄청나게 들었는데 제가 그때 억대 연봉 받긴 했지만 모았던 돈 다 해도 모자라요. 또 남편이 이제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은행에 넣고 그걸 빌렸는데 그래도 모자라요. 다 아무리 다녀도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 아는 사람도 안 빌려주고 할 수 없이 또 부친한테 가족밖에 없어요. 또 부친 한국인 아파트를 또 은행에 맡기고 그래서 세 사람이 다 호주문을 털어가지고 겨우 센터 하나 열 돈을 마련해서 1호점을 자카르타에. 그럼 그 1호점을 낼 때 나는 뭔가를 차별화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내 전 회사는 뭔가의 차별화가. 그래서 제 전 회사가 지점이 자카르타에 2개가 있었어요. 제가 열었던 게. 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보다 더 좋은 요지. 자카르타 증권거래소 건물이 제일 비싸고 좋은 데인데 쌍용이 지은 건 임대료도 훨씬 높고. 그래서 일단 거기. 그러니까 임대료도 굉장히 높죠. 전세금도 높죠. 그리고 인테리어도 그 회사보다 2배로 좋게. 모든 시설 투자를 2배로 좋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든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해서 멋있게 오픈을 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가 엄청나게 돈을 벌어줬거든요. 그렇게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 전체 지점에서 제가 항상 실적이 1위였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반, 한 달 좀 지나서 IMF가 터졌어요. 바로.
그래서 제가 달러 빚을 얻었는데 뭐 달러가 20배로 뛰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저희는 이제 투자가들 주로 그분들이 저희 고객사들이 네.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그 사무실 주고 회사 설립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그 투자가들이 이제 안 오는 거죠. 안 터지고 있는 사람들도 문을 닫고 철수를 하고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했던 그 호주 회사 지사 2개도 문을 닫고 다른 경쟁 회사들도 다 문을 닫고 이제 철수를 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전화는 하나도 안 오고 은행 빚은 갚아야 되고 임대료를 내야 되고 직원은 그때 딱 둘이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랑 비서 하나 청소하는 오피스 보이 하나 어쨌든 간에 두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또 저희 남편이 종손이에요. 장손. 그래서 어머님이 굉장히 또 손자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임신을 하려고 막 별별 짓을 다 하고 막 심지어는 그런 데도 다녔어요. 뭐죠? 한약도 먹고 뭐 병원에 또 그런 데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했는데 애가 안 생겼는데 오픈하자마자 바로 또 임신이 된 거예요. 배는 또 막 불러오고 그 와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또 그 정권이 바뀌면서 박통처럼 수하르토가 장기 집권을 하다가 이제 정권이 무너지면서 민주화가 일어났어요. 데모하죠, 방화, 그리고 이제 막 절도범, 강간범, 길가에 탱크가 막 다니고 최악이었었어요. 거의 쓰나미가 오셨네요. 아니 지금 자카르타에서 제일 임대료 비싼 제일 좋은 건물 안에서 그 광경을 다 보셨지만 정작 돈을 버는 건 없고 지금 다 은행 빚은 매달 쌓이고 그때도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잠을 못 잤어요.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임신을 하셨는데 배는 막 불러오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러면서 그냥 사무실만 빌려주지 말고 망해서 철수해서 나가는 회사들 외국인들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렇지만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비즈니스 자기 직원들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너네들이 해야 될 거 왜냐면 매달 세금도 보고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죠? 고객들을 하고 뭐 연락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성적 같은 것도 챙겨야 되고 그런 역할을 그런 에이전시 역할을 내가 해주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오픈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다 저희 회사로 입점을 한 거죠. 줄여가지고 규모를 줄여가지고. 반드시 될 때까지.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나도 어떻게 하면 빨리 정리해야 될까? 여기서라도 멈춰야 그래도 내가 더 큰 데미지 안 입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서 또 다른 오퍼를 생각하셨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던가요? 그러니까 각 내가 마련한 사무실마다 다 고객사가 차기 시작하고. 그때 뭐 한 700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한 사무실 한 50개 정도 저희가 있었는데 거의 다 찼어요. 짧은 시간에. 정말 막 돈이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되시니까? 거의 뭐 1년 안 되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다 뭐 사람이 줄을 서도 사무실이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근데 배는 불러오니까 일단 애는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제가 애를 낳으려던 병원이 또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비행기 마지막 이제 한국 가는 그때 특별기가 떴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근데 안 되잖아요. 출산일 이틀 전에 쌍둥이라고 또 의사가 거짓말 써줘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리니까 막 그때 제가 텔레비 났대. 저 모르는데 임신부가 인도네시아에서 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삼성제일병원에 왔는데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막 창문으로 구경하고 그랬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도피해온 피난민을 내서요. 그 와중에 이제 그리고 이제 애를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이제 또 돌아갔죠. 돈 벌러. 돈 벌러. 그럼 한 달도 안 된 애를 다시 데리고. 집에서 뭐 야단 났죠. 뭐 직원도 있고 저희 고객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서 그래서 2호점을 열었어요. 돈 다 받고 다들 이제 다 돈 철수했으니까 회수했으니까 빨리 가족들하고 짐 싸서 한국 와라 이제 이랬는데 이제 오히려 그 말도 안 듣고 2호점을 열은 거죠. 2호점을 자카르타에. 그럼 시작하고 얼마 만에 2호점을 여시게 되셨어요? 1년 반. 1년 만에 돈을 다 갖고. 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카르타도 이제 안정이 되고 그때는 이제 물밀듯이 이제 외국인 다시 들어오고. 워낙 자원도 많고 좋은 마켓이니까 그 경쟁회사들 다 문 닫고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박이 터졌죠. 그냥 매일 돈을 못 셌어요.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편안한가 애나 보고 좀 지내야 되겠다고 했는데 네. 또 그때 막 호주에서 다닐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 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데 집에 가서 애만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도 시엄마도 계시잖아요. 전세계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김용현 스토의 사업의 원동력은 시어머니에서 나와요. 아니 저희 시어머니 너무 좋으세요. 네. 진짜 저랑 거의 고부간의 갈등도 없이 싸움도 안 하시는 그렇죠. 분인데 대화가 안 되는 고부가 안 되는. 아니 대화도 안 되고 지금 돈 셀 틈도 없는 며느리인데 어떤 어쨌든 갈등을 집에 어머니 일어나시는 계시니까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이 계시니까. 그리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살다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남편 친구가 말레이시아에서 야 말레이시아에 지점을 하나 내자. 아시고 뭐 기회는 이때다. 말레이시아에 출장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말레이시아 지점을 이제 열은 거죠.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예, 그래서 이제 첫 이제 해외 지점이었죠 그게. 그 시어머니한테 잘해주셔야겠네요. 전 정말 잘해요. 어머니 모시고 1년에 2번씩 여행도 다니고. 저희가 지금 사업의 기반을 만들어주신 시어머니. 네. 여러분도 사업하시려면 집안에 시어머니를 모시세요. 정말 그래요. 아니면 여자는 사업하기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우리 CEO 스위트가 한국 지사를 제일 늦게 내신 거잖아요. 네. 왜 한국을 제일 늦게 내신 거예요? 한국을 10년을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합치면 13년이죠, 그죠? 네. 이제 왜냐면 가족도 여기 있고 또 와서 좀 뭐 짱하고 잘난 척도 하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떠났는데 근데 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한국이 참 무서운 게 저희는 이제 가는 나라마다 최고의 건물에 이제 입지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건물들은 저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상한 한국 여자 15개월치 임대료를 선불로 받아요. 전세금만 15억에서 20억이에요. 현금으로. 그런데도 자리를 안 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 내놓으라는 건물은 아세요. 뭐 삼성 본사, 그죠? GS 본사. 다 다녔죠. 파이낸스 센터. 전부 다 저희 경쟁회사들. 외국인 회사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또 왔다가 못 얻고 10년 걸렸어요. 근데 교보 회장님께서 이제 좀 오픈마인드시고 교보가 그때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처음으로 자리가 생겨가지고 3년 전에 광화문 교보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들어오자마자 또 한 번 잘 됐을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또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우린 또 외국 회사 무조건 선호하잖아요. 저희 이제 저희 경전에서는 영국 상장 기업이거든요. 그런 회사들 선호하지. 저는 뭐 한국 여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그러지 뭐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대기업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회사가 작다, 뭐 여자다, 뭐 회사 이름이 없다 그래도 일단 프로덕이 좋고 제품이 좋고 서비스가 좋고 그러면 정말 어디 가도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견적서를 가지고 가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어느 회장님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게 또 누구를 뭐 미팅 하나 해도 아는 분 해서 가야 되고 제가 25년을 한국을 떠났다 왔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팅 하나도 어디 가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거의 매일 물었어요. 그리고 뭐 임대료는 또 얼마나 비싸요? 한 달에 1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통장에서 이제 여기서 버는 게 뭐 계속 나가는 거죠. 월급도 많죠. 또 한국에는 우리 이 비즈니스의 전문가들이 또 없어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가르쳐 놓으면 금방 또 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또 겉으로 보면 우리 비즈니스가 참 우아하고 맨날 파티만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막상 가면 정말 빡세게 무수리 같은 또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책상도 옮겨야 되고 뭐 전화선도 뭐 고쳐야 되고 불도 갈아야 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또 막상 저희는 또 2개국어는 최소한 해야 되거든요. 모든 언어가 다 영어고 모든 고객분들 외국인 고객분들 다른 지사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2개국어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또 외국인들을 대한 경험을 많아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험한 일을 또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바뀌죠. 임대료는 너무 높죠. 또 영업은 안 되죠. 그래서 한국에 아무튼 저는 한 10개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워. 그럼 그 적자 이익을 묻는 게 얼마 동안 일을 그러시나요? 올해 뭐 몇 달 동안 계속 한 1년은 계속 잃었어요. 계속 잃었는데 또 운이 좋아가지고 제가 한국이 또 재밌는 게 미디어
그죠? 미디어에 대한 그렇죠. 믿음이 굉장히 또 높으세요. 네. 그래서 방송에 방송의 힘이 그렇죠.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또 이제 제 스토리가 이제 한상 세계에서 맞아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알려지면서 네. 여기저기 제가 이제 소개가 됐어요. 이제 글로벌 성공시대 나가고 뭐 지구촌 한국인 나가고 맞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쉬워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희 비즈니스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네. 그래서 재밌는 게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경우는 이제 개인 브랜딩이죠. 네. 퍼스널 브랜딩을 이제 이용해서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은 바이긴 하나 그래도 참 네. 운이 좋고 감사하게도 또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한편의 일부 한편에서는 잘할 거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야 너가 외국에서 잘했지만 한국에서 너는 안 돼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네. 조언을 구하러 갔어요. 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남경을 그랬더니 빨리 문 닫고 오는 문 닫고 출소하라. 가라. 네. 미킴이 한국에서 성공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가서 어느 손가락에 장을 지지시고 여러분 우리 기우미 마스터에게 다시 한번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네. 꼭 이 세 가지만은 가지고 시작을 해라. 만약에 조언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실 수가 있다면 창업하지 마세요. 첫 번째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업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7년 반 동안 정말 모든 구석구석 다 하는 사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정말 어떤 마켓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이거 하나는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 네. 저는 이 업계에서는 제가 최고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남의 돈으로 사업하지 말라.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창업 자금이 모인다든지 뭐 돈 많은 아빠나 돈 많은 남편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은행에 맡길 집이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의 창업 자금이랄까요, 그죠? 네.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 그래서 제가 지금 14개 지점을 8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중에 포기했었으면 한국 지점 말할 것도 없지만 다 망했어요. 다 망했을 지점들인데 될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면 언젠가는 그 결실이 있는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된다 안 된다를 가릴 수 있는 분별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될 때까지 한다 그러면 정말 집안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는 건데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분별력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다 그러면 될 때까지 하기. 반드시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기우미 마스터의 또 멋진 이야기. 와 예전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벌써 오늘 이 마무리를 참 1시간 안에 한다는 게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김은미 마스터의 난 오늘 이 자리에서 난 오늘 챌린저로서 내가 꼴통 미션을 한번 내가 오늘 받아서 꼭 한번 나에게 난 학교할 때 일진이었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 챌린저에 도전하겠다. 손 들어주십시오. 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세요. 세 분. 일어나세요. 자, 또 두 분. 일어나세요. 세 분, 이렇게 세 분. 네, 나오세요. 네, 다섯 분 다. 네, 오케이, 다. 네, 나오세요. 하지만 짧게 하세요. 짧게. 자, 한 분씩 빨리 나오세요. 네. 자, 순서대로 올라오세요. 네. 자, 그쪽에 앉아 계시다가 올라오시면 되겠어요. 네. 자, 본인 소개 앉으시고. 앉아서. 네, 먼저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살이고요. 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KTNG라는 담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순간 벌써 취업을 했어요? 네,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특성화고. 네, 취업을 장려하니까요. 맞아요. 이름이 윤석희입니다. 윤석희. 네. 자, 오늘 우리 대표님 소감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소감 어때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온 친구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제 하성원이라는 친구예요. 네. 같이 은행 면접을 준비했었는데 제가 떨어지고 이제 기업은행에 다니고 있는 친구거든요. 네.
근데 저 친구랑 제가 같이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정말 커서 나중에 같이 사업을 하자. 우리는 진짜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약간 이제 둘 다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회사다 보니까요. 그렇죠. 기업은행이고 KTNG니까. 예, 이게 뭔가 이제는 굳이 그런 위험에 이제 막 우리가 지금 거의 20살에 지금 네. 너무 안정적인 직장에 그렇죠. 들어가요. 이게 오히려 막 저한테 부럽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여기를 나가도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런 생각 31살 내야 되는데 어우 씨 괜찮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같이 좀 자극을 받고 싶어서 네. 데리고 왔거든요. 어. 근데 총각내 야채 가게도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얼마 전에 총각내 야채 가게로 또 일을 하러 갔습니다. 네. 아마 그때 대표님이 팔 이렇게 붙잡고 잘 왔다고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다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잘했다고 그러지 일하러 왔는데 너 새끼 잘못 왔어 이 새끼야. 그러지 않죠. 오늘 여기 이렇게 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오케이. 네 자극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모시고 가세요 우리 대표님한테. 뭘 어떤 미션을 받고 싶으세요? 제가 진짜로 아직 고등학생에서 바로 취업을 했잖아요. 사회로 일찍 나왔는데 정말 제가 대학교를 나중에라도 꼭 가야 될까? 정말 학력이 정말 한국에서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은 대학을 가야겠는데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정말로 내가 뚝심 있게 살면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 김미 대표님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 주소라도 좀 알려주시면 그런 친구들 너무 많으니까 자, 그거 미션 아니고. 그럼 미션이 아니라면 정말 제가 그러면 군대가 가기 전까지 한 3가지 정도만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것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 군대 가기 전까지 우리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좋아하는 거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일단 찾으시고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찾고 하기. 3가지 정도만 알려주세요. 뭐 세 최고 가지.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어보기. 뭐 이런 거 아니면 있죠. 어느 나라를 한번 가보기.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다 개인 취향이니까 네. 그죠? 그러면 뭘 그래서- 좋아하는지는 쓸 수 있죠. 네. 쓸 수 있죠. 네. 지금 몇 가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4가지, 4가지 가지고서 더 찾죠. 한 30가지? 아니요. 우선 4가지 해보시죠. 4가지? 네. 자, 그럼 4가지가 뭔지를 적으시고요. 네. 그거를 얼마 만에 해보게 한번 할까요? 아니요. 일단 4가지를 오늘 저거. 적자고요. 저걸 보고 얘기하자고요. 보고? 네, 왜냐면 그게 뭐 시간이 좀 필요한 것도 있어요. 네. 네. 자, 그 중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에 어떤 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산책하는 거랑 독서하는 거거든요. 정말 흥분하고 있어요. 산책하면서 독서해보세요. 독서하면서 산책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자, 그러면 미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석희님은요 오늘 가셔가지고 오늘 자 내일 일요일 넘어가고 네. 딱 12시까지 네. 좋아하는 4가지를 적으셔서 네. 자 저희 꼴통쇼 페이지에 적어서 올려주시고요. 네. 자 그 중에 하나를 동그라미 쳐서 그걸 내가 3일 안에 실행하겠다. 그래서 실행한 모습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근데 네. 제가 이제 만사면 대학까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 이 친구 지금 이야기하는 거나 이 친구 생각은요 대학을 졸업한 아이보다 더 훌륭해요. 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맞아요. 박수 주세요. 자 우리 윤석희가 부족한테 응원해주십시오. 출시! 반드시 될 때까지! 다음 올라오세요. 자, 꼴통쇼 페이지 들어와야 돼요. 꼭. 네.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신 중이세요? 네, 지금 둘째 아이가 8개월입니다. 일부러 꼭 대표님 만나 뵙고 싶어서 오늘 찾아왔거든요. 네. 조용조용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아까 연습했기 때문에 네. 저는 프로모션 파트너 수원의 광고 대행사의 저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이름은 양희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대표님 모시고 가세요. 대표님이랑 저랑 평행 이론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우기고 다니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띠동갑이고요. 남편이 화교이고요. 그다음에 이영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저는 고졸 출신 CEO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이제 회사를 차린 지는 12년 차인데 제가 두차례를 임신하기 직전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어요. 이게 작년이거든요. 그때 대표님 책을 처음 펼치게 되면서 이봐 나랑 똑같은 12년을 먼저 사신 분이 분명히 계신다. 그래서 대표님을 언젠가 만나서 제가 12년 후에 대표님처럼 되려면 제가 올해 39이거든요. 그래서 40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표님께서 저한테 딱 3가지의 미션을 주시면 제가 10년을 열심히 살아서 꼭 대표님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0대. 저는 저처럼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김용처럼 안 되기. 40대. 두 번째. 일단 머리를 기르셔야 돼요. 살이 찌셔야 돼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같은 시간을 너무 많이 못 보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제가 시엄마가 살림해주고 아기 키워주고 남편이 일찍 저를 터치를 안 해서 일만 하면서 이 삶에 아무런 재미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 사업은 여기까지 왔지만 인생 전반적인 면에서는 저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벌써 둘째 아이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10몇 년 차인데 그냥 즐기시면서 그냥 가세요. 저는 반드시 어느 나이에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면서 균형감 있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조금씩 나아지면 좋겠죠. 매일 같은 일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낫고. 그래서 특히 아기가 둘이니까 정말 아기한테 시간 많이 주세요. 사업보다는. 제가 대표님 말씀을 보니까 딱 3가지가 그거예요. 첫 번째 김은미 대표님 되지 않기, 두 번째 시부모님 안 보시기, 아이는 친정부모님이 보아주고 계세요. 세 번째 사업 확장 안 하기. 다음! 감사합니다. 다음 근데 대단하시다, 그렇죠? 완전 멋지시네요. 미스코리아. 아니요. 네, 저는 중국어 강사고요. 그러면서 우선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분이에요. 성함이? 네, 배수진입니다. 네.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정말 자극이 됐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지금 여기 양희정 대표님이랑 같이 왔는데 친한 언니여서 그 대표님 책을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읽어봐야지 해서 읽어보면서 요즘에 제가 좀 강사로서 약간 나태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몸도 좀 나태해지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자극을 받고 싶어서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뭐 나태해지지 않기 위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 자기 관리를 위한 걸 좀 도와주신다는 거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나태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좀 이렇게 최고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당연히 이쪽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만큼 이렇고, 근데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 단계에 약간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쉬세요. 이제 쉬어야 돼. 쉬는 걸로 미션 나왔어요. 쉬어도 되겠어요? 쉬어도 제대로 못 쉬어봤죠? 한 번도 그렇게 쉬어봤어요. 자, 그러면 미션 드릴게요. 뭐가 들 때까지? 죄책감이 들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쉬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쉬세요. 자, 그럼 매일 며칠, 그러니까 매일쯤부터 어느 정도 시간 잡으실 수 있어요? 쉴 수 있는 시간. 많이 쉬지 마시고 하루에 13시간씩만 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시간? 아니야, 쉬는 건 알아서 쉬시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페이지 안 올려도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버려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최고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뭔가에 건방져지고 매너즘이 빠져버려요. 난 모른다 하잖아요. 그럼 계속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죠. 야채 장사 22년 했잖아요.
지금도 제가 농수산물 고를 때는 딱 처음 하는 훈련이 뭐냐면 모른다. 왜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편견을 딱 가지고 저 물건은 좋지 않을 거야, 저건 좋을 거야 딱 생각해버려요. 맞아. 그러니까 모른다 하고 딱 시작하잖아요. 놀란 건 뭐냐면 계속 배우려고 해요. 어떤 일 하실 때 매일 훈련하세요. 모른다. 모른다. 아셨죠? 자, 팁을 어떤 하나 거? 드렸어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진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대표님의 책을 얼마 전에 봤어요. 보고 너무 감동 깊게 읽었고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꼴통쇼보다는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서 누구를 만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꼴통쇼에서 이걸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굉장히 거침없이 달려나가시고 또 안정될만 하면 또 다른 데를 찾아나가시고 하는데 본인은 스스로 이제 심심의 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치고 달릴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셔서 그렇게 끊임없이 달리실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네. 원동력이 무엇인지. 네. 저는 그 어릴 때 제가 이제 왕따 당해가지고 친구가 없어서 항상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계속 빚을 내서 책을 사주셨는데 이제 위인전기전집부터 뭐 세계 명작통. 근데 그 책에서 이제 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항상 점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나아진다는 거죠. 일상에 안주하지 않는 거. 그리고 편안하다 할 때 항상 다른 도전거리를 찾는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매일 하루 몇 시간씩 긴 세월 동안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그게 저한테 제 두 번째 천상으로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거는 참 피곤했죠. 그죠? 남들 편하게 살만 하면 또 떨치고 나오고.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변화는 할 수 있었는데 스트레스도 많았고 뭐 갑상선암도 생겼고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거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주하고 생명도 그만큼 발전은 없지만 또 삶이 조금 더 평안하고 근데 또 저처럼 이렇게 성격이 이르면 또 팔자가 좀 이렇게 세지만 계속해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이니까 네 개 드리겠습니다. 저 나가는데요. 아, 네. 다섯 분, 네네. 나왔어요. 얼른만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얼른만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우, 야, 옷이 너무 예쁘시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사요? 네, 옷가게에서. 옷가게. 마트에서 샀습니다. 어느 옷가게 이름이 어디예요? 브랜드 어디? 지원. 로드샵. 네. 아니, 전주역을 다니면서. 전주에 다 사신 거예요? 시간 없어요. 빨리 자. 제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네. 어떻게 했어요? 어떤 거 궁금하세요? 네,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42살에 네. 사람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행복 강사를 준비하고 있는 최영미입니다. 네. 미션보다 먼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그럼 질문을 하시겠어요? 질문이네.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자, 네. 네. 시간 빨리 말씀해주세요. 네. 그 성공할 수 있는 계기는 시엄마라고 하셨는데요. 일을 하시면서 슬럼프에 빠지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시엄마 말고 또 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것도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지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실증이 났거나 이랬을 때 그때마다 제가 그 당시 봉차가 문제하고 관련된 그런 책들을 그리고 아무 데도 안 가고 뭐 휴가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사람 없는 무인도나 뭐 이런데 문 닫고 이제 정말 지긋지긋할 때까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자고 그리고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또 시작하고 네, 감사합니다. 자, 미션? 네, 미션 어떤 받고 싶은 미션? 미션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을 드리는 행복 강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최고가 되고 싶은데 딱 1년 뒤 7월에 우리 대표님께서 혹시 저를 섭외해서 직원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하는 미션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응원해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영어로 하셔야 돼요. 영어로 하셔야 된대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김유미 마스터께서 오늘 꼭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청취자들하고 인사 겸.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냥 성공이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소리, 부모님들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행복하게 하세요. 그 무엇보다 그게 저는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걸 보이면 열정이 나올 거고요. 어떤 일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